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회까지 뭐 협박하는 차원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참 아직 본인이 사과하고 하면 넘어갈 문제죠.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주장이나 증언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북핵 위협은 최고조인데 우리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마음이 안 놓입니다. 최첨단 무기도 채 갖추지 못한 우리 군 경계 태세도 문제지만은 근심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정치권의 이 정쟁에 매달리고 있는 이 행태입니다. 존경하는 원로 정치인께 지혜로운 고견을 청해 보겠습니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우리 허화평 이사장을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니까 사상가라고 딱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프닝 오늘 딱 보시고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원래 그분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시는 분이니까 네. 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NLL까지 없애자 네. 이제 그런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만복 씨는 부인하고 손 송민수 장관은 장관 저 이제 책으로 글을 낸 거죠. 글을 낸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물어보고 네. 하지 말았고 해서 안 했다면 허가 받고 반대한 게 되죠. 아, 허가를 받고 반대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예? 내가 충실한 심부름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과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인데, 그죠? 그렇죠. 그거를 허가가 아니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요. 물어볼 수 하지 없는 마, 거예요. 하지 마 그럴까요? 당연히 하지 마지고 물어볼 수 없는 거죠. 물어볼 성격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물어봤다. 네. 그거는 당신의 뜻대로 내가 가서 반대하겠다. 뭐 그거죠.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나는 반대하겠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기권표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개인의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도 뭐 국회의원 가운데 북쪽하고 코드 맞춘 사람이 있다 해서 시비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일이 아니고 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걱정이 되네요. 네.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는데 유엔 총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북한 인권법,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돼서 하는데 우리가 북한 정부에 정권에 물어보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요, 그죠? 이제 허가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허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 참 이거 큰일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오프닝에? 국회에서 지금 이런 거 좀 확실히 더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온 거죠. 이 정도까지. 해방돼서 뭐 전쟁 치르고 건강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반공을 뭐 국시에 제1로 내걸고 네. 계속 태클을 했음에도 예? 네, 이까지 왔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나는데 결국 북한의 대남 이 공작은 계속 성공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의 대남 공작은 계속 성공하고 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통일을 돼가지고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죠? 어떻게 한쪽에서 또 보면요.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는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만약 노출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탄핵받았을 겁니다. 아, 당시에 만약 그랬죠. 그렇죠. 지금 송민수 장관이 어떻게 보면 양심 고백한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손민순
장관이 네. 아마 용기를 가지고 섰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 말이 맞나? 네. 문재인 의원, 우리 그 김만복 네. 전 저, 원장, 네. 문재인 여기 네. 비서실장도 얘기 그렇죠. 들어가요. 손 장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네. 진짜냐 하는 것은 그 면면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거짓말하나? 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비서실장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네.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가시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슈가 될 걸요. 이건 이슈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되죠. 네. 뭐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런 거 질문하기가 제가 조금 저도 그런데 뭐 김재동 씨 뭐 영창 갔다 안 갔다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덤벼드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논란의 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지금 한민구 장관까지 이번에 국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창피를 당했다고 할까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했더니 또 이철희 의원이 남의 병역 기록부를 당시에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막 이래서 어떻게 보면 당혹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네, 개그맨의 뭐 해프닝으로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네, 군 시설은 혐오 시설이고 네, 군대 가는 것은 청춘을 속이는 거다.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 쭉 보면 군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정서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군 시설은 기피 시설이에요. 네. 기피 대상이라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기 배치와 같은 이 민감한 군사 문제를 놓고 네. 이게 정치 이슈화하는 게 네. 아주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군이 조롱의 대상이 된 거예요. 군 장성 이것도. 근데 나는 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그렇게 네, 형편없는 군대가 아니에요. 네. 사모님한테 아줌마라고 했다고 군 영창 뭐 13일 근데 갔다 군기교육대다 뭐 만약에 김재동 씨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이거는 군의 사성 장군을 보고 발길로 툭툭 찬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예? 근데 개그맨이 청중을 웃기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개그 대상을 할 수 없잖아요. 네, 할 수 없다고. 네, 네. 그렇죠. 부모에 비유하시는 겁니까 사성장? 그렇죠. 근데 이 부모는 자기 개인 관계지만 네, 군의 중요한 간부를 대상으로 조롱을 했다. 네, 이건 달라요. 군 전체를 조롱하는 것이 되고 네, 그것은 확대해서 가면 국가를 조롱한 것이라고 해도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네. 순진한 사람들이 그 김재동 씨 이야기를 들으면 군을 깔보지 않을까요? 군대 가기 싫어지죠. 그다음에 군에 보내야 될 아들을 갖고 있는 우리 엄마들은 아유 저런 군대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있겠나? 소위 군의 신뢰가 추락되는 네, 거라고요. 지금 굉장히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 군이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소외감을 갖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재동 씨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개그맨이니까 네, 사랑을 받죠. 현재 자기의 후원 세력을 업고 네, 끝까지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솔직하게 네, 내가 조금 실수했다. 네, 내가 그렇게 봐달라. 죄송하다. 이게 용기고 네. 그러다 우리 국민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네. 이사장님은 지금 거짓말로 딱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오늘까지 봐서 네, 우리 김재동 씨의 말이 네.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닌가. 자기 말대로 네. 웃기려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뭐 악의로 한 건 아닌데 한민구 장관도 사실이 아닌 듯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확정해서 말한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자료가 남아 있고 안 있고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만 알죠. 알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김재동 씨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잘 본다고. 예. 뭐 정부에 좀 삐딱한 말 했다고 계속 네. 미운 틀로 박혀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김재동 씨가 네. 가볍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네. 이게 아무나 네. 개그의 대상을 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좀 더 이 수준 높은 이 개그맨. 네. 그래서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도록. 네. 그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했다면 용서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네. 나라를 지키는 군이나 경찰을 조롱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이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그 조롱의 목숨 대상이 걸고 아니에요. 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뒤에다가 그런 조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적군한테 유리할 수 있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군의 소외감을 조장해서 네.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요. 네. 자, 지금 청와대 자제에도 불구하고요. 네. 여권발 지금 개헌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정현 네. 당 대표도 네, 곳곳에 이제 가서 연설할 때마다 뭔가 정계 개편론도 얘기하면서요. 개헌론의 필요성도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야당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개헌론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에 관한 공론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돼 있죠. 그리고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왜냐하면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 네. 네. 그다음에 이 헌법을 갖고 있는 한 네. 정치 발전과 국가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면 복잡한데 아, 정치 발전도 국가 발전도 지금 불가능하다. 지금 헌법으로는. 아,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그렇죠. 간단하게 좀 그래도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거 하나 못 넘어간다고요. 아, 헌법을 바꾸지 못하면 선진국 문턱을 못 넘어간다. 그렇죠. 어떤 부분입니까? 딱 하나만 좀 한두 개만 얘기할 수 없을까요? 답답하니까. 예. 예컨대 지금 네. 예산 국회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방망이는 국회가 두드리는 거예요. 네네. 집행은 정부가 하죠. 그 행정부가 하죠. 예.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요. 국회가 해죠. 그런데 국회가 실질적인 감사 할 수 있나요? 거의 못 하고 있죠. 예산만 하죠. 예산. 불가능입니다. 네. 불가능.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 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잘 썼나 안 썼나 이게 중요한 건데 예산 결산권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못한다. 있다. 그럼 누가 하나 실질적인 것은 감사원이 하는데 네. 감사원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대통령이 컨트롤하죠. 그러면 우리 일반 기업도 사회의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 내가 편성하고 네. 국회 도장을 받아와서 내가 집행하고 내가 감사한다. 이건 일반 기업도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부실이 되죠. 그럼 기업이 비리가 되고요. 예. 결국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돈을 추적하지 못하면 이거는 장님이 덧없는 형상이에요. 돈을 추적하지 못하면 그렇죠. 돈을 어떻게 썼나, 네. 낭비했나 안 했나, 네. 적정하게 썼나 이걸 국회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이게 국회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죠. 예산 결산을 모른다고.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그 헌법에 네. 그렇게 못을 박아놨다고. 뭐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감사원이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감사원을 없애야 되고 네, 회계감사권은 국회에 넘겨야 됩니다. 감사원을 없애고 회계 감사권을 국회에 국회에 넘겨야 넘기고. 된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은 그러고 있습니까? 예?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외 같은 미국이 경우- 대표적이죠. 네, 거긴 감사원이 없습니까? 행정부 산하에 감사원 없습니까? 국회에 네, GAO, 네. 소위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서. 아 입법부 안에. 네. 네, 근데 그건 아주 독특합니다. 네. 국회 기관임에도 그 감사 책임자는 상원 인준 청문을 거쳐야 되고 네. 임기가 10년이에요. 아, 그래서 국회 안에 있지만은 독자성을 갖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국가 낭비를 막을 수도 없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돈 쓰는 거를 알 수도 없고 오케이. 그냥 애들 사업만 하는 거지. 감사원을 빨리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바꿔야 된다. 그 기능 자체를 헌법에서 그래서 바꿔야 내가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드리면-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거. 모순이 네,
소위 상권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법이. 아, 헌법이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있다.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말은 틀린 말이고 네. 제왕적 행정부다. 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제왕적 행정부다. 우리 헌법에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네,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쓰고 예산 감사도 다 행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입법 기능은 국회가 있잖아요. 네. 정부 주도 입법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좀 빼고 집어넣고 조금 하는 거죠, 그다음 입법부에서. 인사권 다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법의 규정대로 내가 권한을 행사하면 난 제왕이 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부가 이 대통령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네. 그에 비해서 국회는 기능적 국회야. 네. 그냥 방망이만 두들겨 주면 되고 필요할 때 사업만 하면 되는 국회다. 또 있습니까? 이거 사법부는 말고? 네. 관료적 사법부다. 검찰, 법원은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영향을 절대 받게 돼 있지. 네. 위에 잘 보여야 되고. 어. 예? 아, 판사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지 대법원 행정처가 네. 법관 인사를 하잖아요. 아, 그 대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죠. 참모 아니에요. 네, 참모죠. 어떤 검찰이나 법관도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사법적 이 관료 제도로 간 게 내가 그만두고 나갈 때 감투 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관 출신이 수임하는 돈하고 부장판사가 수임하는 돈하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그렇죠. 지검장 출신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수임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럼요. 열심히 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타이틀을 높은 거 갖고 난 나가면 돈벌이 잘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권력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모병제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꼭 모병제 얘기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모병제는 하면 안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 모병제.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통일이 되고 잘 살게 되고 평화가 왔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적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군사 교리를 보면 방어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3분의 1의 병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북한이 120만이거든요. 네. 3분의 1이면 40만이죠. 네네. 한민구 장관이 50만 규모를 이야기했어요. 네. 40만 플러스 알파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그러나 북한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그 오면 네. 우리가 반격해야죠. 네. 그럼 북한을 밀고 들어가서 제압해야 된다고. 그럼 네. 120만 북한군을 우리가 50만 가지고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전 예비군이 다 동원돼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평소에 모병제는. 우리는 50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50만을 경제적으로 일반 공무원처럼 우리가 대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하죠. 또 일반 공무원 수준의 직업 군인을 우리가 돈을 대겠다. 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봉급을 올려달라. 처우를 개선해달라. 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노조가 또 요거를 형성될 수 있다.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때 일반 공무원 다릅니다. 이 사람 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정치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 네. 안 그래도 부의청 거의 자제들은 가기 싫은데 네. 그러면 돈 없는 청년만 군대 가게 되고 권력과 돈 있는 자제는 합법적으로 이제 병력을 기피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계층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네. 더욱이 국방은 돈 없는 청년들의 몫이고 전쟁에 남은 돈 없는 청년들만 목숨을 바쳐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국민은 전쟁하고 관계없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앞으로 전면전이 되고 북진해야 될 텐데 네. 전 국민이 덤벼들어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내가 걱정되는 게 이걸 발생하는 사람들 없이 물어보니까 청년들 일자리 차원에서 좋지 않나?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아니야. 너무 근시안적인. 그리고 그런 문제를 대권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발상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네. 그런 문제를 대권 메뉴로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남경필 지사가 들으면 좀 서운해하시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